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지금 바빠요. 며느리가 경비실 전화로 차갑게 말하던 그 순간 30만 원 못 드려요. 저희도 빠듯해요. 30만 원만 빌려달라 애원하는 저를 아파트 로비에서 쫓아내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절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한 달 후 아들과 딸, 며느리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그 돈,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속? 너희한테 줄 상속은 영원이야.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다 알아. 내가 7만 5천 원으로 굶을 때 너희가 뭘 했는지 다 봤어. 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발. 너희한테는 단 1원도 안 줘. 내가 죽기만 기다린 너희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 모든 복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통쾌한 노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한영자입니다. 올해 83이에요. 대전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가 제 전부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평생 모아서 산 유일한 재산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의 집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요. 둘 다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옷 한 벌 사입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땀띠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내 집이 갖고 싶었어요. 전셋집 주인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매년 오르는 전세금도 무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낡은 벽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래도 내 집이야. 내 집.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 빌라가 애물단지가 됐어요. 창문이 낡아서 바람이 셉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요. 보일러도 가끔 말썽을 부립니다. 고치려면 돈이 들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디스크입니다. 당장 치료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비급여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0만 원이요.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통장을 털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꺼내서 병원비를 냈어요. 치료를 받고 나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어요. 다음 달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약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밑반찬만 조금 있었습니다. 김치랑 장아찌요. 밥상에 올릴 만한 게 없었어요. 단백질도 없고 신선한 채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7만 5천 원 있었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다음 달까지 버텨야 했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돌았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김치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콩나물도 담았어요. 싼 것만 골랐습니다. 우유 코너 앞에 섰어요. 흰 우유 1000ml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3,500원이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요즘은 그것도 못 마셨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카트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계산할 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우유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우유를 내려놨습니다. 뒤돌아섰어요. 계산대로 갔어요. 김치랑 콩나물이랑 몇 가지만 샀습니다. 계산 금액이 6만 원쯤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장을 봉 냉장고에 넣었어요. 텅 빈 냉장고가 조금 차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지갑을 다시 열어봤어요. 남은 돈은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시큰둥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저기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먹고 살기에도 팍팍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어요. 그래도 오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은 더 심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30만 원만.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끊을게요. 딸깍. 또 끊겼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식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30만 원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밤이 깊어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만 끼니를 때웠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집을요? 왜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1억 5천만 원이면 될까요? 글쎄요. 요즘 빌라는 잘 안 팔려요. 부동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만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한번 내놔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놓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집도 팔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말이에요.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인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팔아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빌라 외벽이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 집이 제 무덤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만 5천 원. 그게 제 남은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면 제가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갑 속 돈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1만 5천 원이던 게 이제 8천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굶겠다 싶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콩나물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허리도 계속 아팠습니다. 약도 다 떨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뺨이 쑥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받으셨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직 연락 온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팔릴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간절했거든요. 요즘 빌라는 정말 안 팔려요. 아파트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가격을 낮추면 팔리지 않을까요?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집도 안 팔리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외면하고요.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었어요. 김치만 먹으니까 속이 쓰렸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를 꺼내서 밥에 얹어 먹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전기 아껴야 했거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였더라?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들은 바빴다며 저를 잘 안 만나줬어요.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봐주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급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밥 한 끼만이라도 얻어먹고 싶었습니다. 자식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보기로요. 연락 없이 가면 안 좋아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참았습니다. 지갑을 챙겼어요. 버스비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요금을 냈어요. 1,000원이 나갔습니다. 이제 지갑에 7,000원이 남았어요. 버스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저만 느린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로 걸어갔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101동 1502호요. 아들이 사는 집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경비원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인터폰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1502호요? 방문객 오셨는데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얼굴이 조금 굳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며느님이 지금 바쁘시대요. 바쁘다고요? 그래도 잠깐만 올라가면 안 될까요? 제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들 엄마인데요. 연락 없이 오면 안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했거든요. 경비원 아저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 말을 전했나 봐요. 잠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님이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시래요. 로비에서요? 네, 집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도 못 올라가고 로비에서 기다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로비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넓은 로비였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은 없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저는 일어서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희도 지금 바빠요. 그래도 너희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려고 왔어. 어머니, 저희 지금 외출 준비 중이에요. 며느리가 팔짱을 꼈어요. 잠깐만이라도 안 될까? 어머니,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밥 한 끼만. 제가 애원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 아빠 퇴근하고 오면 전화드리라고 할 테니 그냥 돌아가세요. 수진아, 로비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불편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알았어. 그럼 나갈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우는 꼴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로비를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불편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인가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요금을 냈어요. 이제 지갑에 6,000원이 남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영원처럼 길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해 보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식 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안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천한 존재인가 싶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제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속은 조금 시원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밥을 꺼내서 김치만 얹어 먹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더 먹을 게 없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저녁 식사의 전부였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도 안 팔리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외면하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대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로비에서 쫓겨나듯 돌아왔던 그 순간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격을 좀 낮춰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얼마로 하실 건데요? 1억 3천만 원이면 될까요? 그 정도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빨리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집값을 2천만 원이나 낮췄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 보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시네요. 그럼 얼마면 되나요? 1억 2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억 2천이요. 또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요? 그럼 계약 진행해 볼게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게 속상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5천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도 이제 바닥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어지러웠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막했어요. 아들한테도 거절당하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딸한테라도 다시 연락해보자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왜요?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해외 나와 있어요. 해외? 로밍비 나오니까 한국 가서 전화할게요. 민지야, 잠깐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해외여행이요? 돈 없다던 딸이 해외여행을요? 돈 없다더니 해외여행은 가네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딸이 정말 여행을 간 걸까? 아니면 핑계였을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예전에 손자가 자기 사진 보라며 깔아줬던 어플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행 너무 좋아요. 딸이 쓴 글이었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오늘 올라왔더군요. 아마 딸이 유럽 여행을 갔나 봅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딸이 차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큰 차였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였습니다. 드디어 내 차. 너무 예뻐. 딸이 쓴 글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돈 없다던 딸이 새 차를 샀던 거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와, 이 차 1억짜리 아냐? 요즘 잘 나가나 봐? 1억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억짜리 수입차를요? 제가 지금 집을 1억 2천에 팔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딸은 1억짜리 차를 샀다고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한테는 30만 원도 안 빌려주더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잣말이었지만 크게 들렸습니다. 1억짜리 수입차를 샀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굶고 있을 때 딸은 1억짜리 차를 샀던 거예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딸의 환한 웃음이 보였어요. 그 웃음이 너무 밉게 느껴졌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고급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비싼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말들 뿐이었어요. 너 요즘 대박이다. 돈벌이가 좋나 봐. 부럽다 진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럴 수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눈물이 났어요.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5천 원을 쥐고 굶고 있을 때요. 제가 김치만 먹고 있을 때요. 제가 며느리한테 문전박대당할 때요. 딸은 1억짜리 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가 굶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빌라 외벽이 보였어요. 이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내 집 상속받을 생각만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집이 자식들 차지가 되겠죠. 1억이 넘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집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너희 것이 될 수 없어. 결심이 섰어요. 이 집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자식들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무시한 자식들한테요. 너희는 이 집 한 푼도 못 받는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 길을 찾겠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 집을 팔되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가는 방법이요. 그리고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가 아팠어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구청에 가볼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어섰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갑을 챙겼어요.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구청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껴야 했거든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없었어요. 구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직원분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도움이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아, 주택 관련 상담은 3층 복지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기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집을 파시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돈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피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LH 매입임대 들어보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LH 매입임대요? 그게 뭔가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LH에서 어르신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은 계속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제 집을 산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월세를 조금 내시면 평생 사실 수 있어요.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이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얼마 정도 되세요?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LH에서 그 가격에 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원만 내시면 돼요. 500만 원이요?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어르신이 받으시는 거죠. 제 눈이 커졌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그 돈으로 어르신이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되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배당주에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매달 이자가 나와요. 배당주요? 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나와요? 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시면요. 연 8% 정도로 계산하면 매달 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만 원이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받으시죠? 네, 60만 원 받아요. 그럼 합치면 130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5만 원 내시면 125만 원이 남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125만 원이요? 네, 매달 125만 원으로 사실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5천 원밖에 없는 제가 매달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자세한 상담은 LH 지사에서 받으시면 돼요. 직원이 명함을 건넸어요. LH 지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기쁨으로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명함을 꺼내서 봤어요. LH 지사 연락처였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집을 LH에 팔면 되는구나. 그럼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가요. 저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매달 12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굶지 않아도 되고 약도 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 이렇게 하자.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당장 LH에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희망이 생겼거든요. 꿈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어젯밤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LH 지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LH 대전지사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매입임대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네. 어르신이시죠? 예약하실까요? 오늘 당장 갈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오후 2시에 자리가 있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 시간에 갈게요. 어르신 성함이랑 연락처 주세요. 한영자요. 네, 예약 완료됐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겼어요. 집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을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어요.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LH 지사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될까?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LH 지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오후 2시에 예약한 한영자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한영자 어르신,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일어섰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상담사가 앉아 있었어요.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매입임대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녀분들은요? 아들, 딸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피했거든요.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이해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담사가 꼼꼼히 봤어요. 대전 외곽이시네요. 빌라고요. 네, 낡은 빌라예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부동산에서는 1억 2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매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상담사가 자료를 꺼냈어요.
그림이 그려진 설명 자료였습니다. 먼저 어르신 집을 LH가 사드려요. 1억 2천만 원에요. 네. 그럼 어르신은 1억 2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바로 매입임대예요. 집은 LH 것이 되지만 어르신은 계속 그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계속 살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평생 사실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셔야 해요.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세는 5만 원이고요. 5만 원이요? 정말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월세가 얼마인데 5만 원이라니요. 네, 정말이에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럼 1억 2천에서 보증금 500만 원 빼면요. 제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1억 1,500만 원이 남으시죠. 상담사가 대신 말해줬어요. 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요. 은행 이자는 얼마나 돼요? 요즘은 연 3% 정도예요. 1억 1,500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8만 원 정도 나와요. 28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배당주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배당주요? 어제 구청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주식은 무섭잖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당주는 일반 주식보다 안정적이에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연 8% 정도로 계산하면 한 달에 76만 원 정도예요. 76만 원이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네, 물론 주식이니까 변동은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주를 고르시면 괜찮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 60만 원 받아요. 네. 거기에 배당금 76만 원 받으면 136만 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월세 5만 원 내시면 131만 원이 남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131만 원이요? 네, 매달 131만 원으로 사실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5천 원도 없는 제가 매달 131만 원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가능해요.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도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사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 바로 할래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하시면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상담사가 리스트를 건넸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같은 거였습니다. 이거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일주일 안에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따로 상담받으셔야 해요. 증권사 가시면 돼요. 증권사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가까운 증권사 아무 데나 가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투자하세요. 그럼 배당주는 어떤 걸 사야 해요? 안정적인 대기업 배당주가 좋아요. 통신사나 은행 같은 거요. 제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연 8%는 정말 받을 수 있어요? 네, 좋은 배당주를 고르시면 가능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증권사에서 자세히 상담해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천만에요. 어르신이 편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드디어 살 길이 생겼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산을 다시 했어요. 국민연금 60만 원, 배당금 76만 원, 합치면 136만 원이에요. 월세 5만 원 내면 131만 원이 남습니다. 131만 원이요. 충분했어요. 아니, 넉넉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약값 쓰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였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 집은 내가 평생 살 집이야. 제가 말했어요. 집주인은 바뀌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1,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한 달만 더 버티면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배도 안 고프고 약도 살 수 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준 서류를 다시 봤어요. 필요한 것들을 체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사본도 뗐어요. 신분증 사본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LH 지사에 다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상담사가 확인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이제 심사 들어갈게요.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전화만 기다렸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김치도 다 떨어졌습니다. 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LH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심사 통과하셨어요. 계약 진행하시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하러 오라고 했어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이 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LH 지사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어요. 꼼꼼히 읽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집을 판다고 적혀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네.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호하게 썼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어르신은 평생 이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은 일주일 후에 입금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네. 정말 들어왔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증권사에 가야 했어요. 배당주를 사야 했거든요. 마트에 먼저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간 거예요. 카트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번엔 가격표를 안 봤습니다.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1000ml짜리요. 망설임 없이 카트에 넣었습니다. 고기도 샀어요. 싱싱한 채소도 샀습니다. 과일도 샀어요. 계산대에 갔어요. 계산 금액이 15만 원쯤 나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어요. 텅 비었던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우유를 꺼내서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시원하고 고소했습니다. 아, 이 맛이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유를 마셨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음식이 가득했어요. 허리 치료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다녔어요.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배당금도 매달 들어왔어요. 증권사에서 추천해준 배당주를 샀거든요. 월 76만 원이 꼬박꼬박 입금됐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랑 합치면 136만 원이었어요. 월세 5만 원 내면 131만 원이 남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넉넉한 돈이었어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성준이야. 아들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왔어?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들어와. 세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쪽에, 딸은 다른 쪽에 앉았어요.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셋이 다 왔네. 엄마, 이모한테 들었어. 딸이 먼저 말했어요. 이모, 무슨 얘기를? 엄마가 집을 LH에 팔았다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팔았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하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이 집은 상속 1순위였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상속 1순위라고? 제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하죠. 시어머니 재산은 자식들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으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준아, 넌 나한테 뭐라고 했어?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건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했잖아. 애들 학원비, 집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다고.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한테 연락해 보라며? 엄마, 그때는 정말 뭐? 정말 돈이 없었어? 제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바쁘다고 전화 끊더니. 엄마, 저 진짜 바빴어요. 딸이 변명했어요. 바빠? 로밍비 많이 나온다며 전화 끊더니 프랑스 여행 갔잖아.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SNS에 다 올려놨더라.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말이야. 엄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방 들고 사진 찍고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1억짜리 수입차? 친구가 댓글 달았더라. 이 차 1억짜리 아냐? 라고. 엄마, 그건 그날이 언제였는지 알아? 내가 30만 원 빌려달라고 전화했던 바로 그날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돈 없다던 내가 1억짜리 차를 샀더라고.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너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어머니, 내가 굶어서 너희 집에 찾아갔잖아. 밥 한 끼만 먹고 가려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넌 뭐라고 했어? 저희가 바빠서. 바쁜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지금 바빠요.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건 기억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불편합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를 로비에서 쫓아냈잖아. 집에도 못 올라오게 하고. 어머니, 나는 엄마야. 자식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사과는 늦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이 집은 너희 것이 될 수 없어. 이미 LH에 팔았어. 엄마, 취소해요.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취소는 무슨, 이미 돈까지 다 받았어. 얼마 받으셨는데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1억 2천에 팔았어. 보증금 500만 원 빼고 1억 1,500만 원 받았지.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배당주 투자했어. 배당주요? 그래. 매달 76만 원씩 배당금 들어와. 국민연금 60만 원이랑 합치면 136만 원이야. 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월세 5만 원 내면 131만 원이 남아. 그 돈으로 나 혼자 편하게 살 거야. 엄마, 그럼 우리한테는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한테? 영원이야. 뭐라고요? 상속은 영원. 한 푼도 없어.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항의했어요. 너무해. 성준아, 내가 너무해. 제가 웃었어요. 너는 30만 원도 안 빌려주더니 이제 와서 상속은 받으려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알아? 그때 나는 5천 원밖에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만 5천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 마트에서 우유도 못 샀어. 엄마, 3,500원짜리 우유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 돈이 없어서. 눈물이 났어요.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뭘 했어? 해외여행 다니고 1억짜리 차 사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눈물을 닦았어요. 너희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엄마가 굶든 말든 신경도 안 썼잖아.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제발이에요.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아. 월 131만 원이면 충분해. 어머니,
약값도 내고 밥도 먹고 허리 치료도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너희 눈치 안 봐도 돼. 그게 제일 좋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래. 이게 내 선택이야.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쏘아붙였어요. 후회?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테니까. 매달 131만 원으로 품위 있게. 엄마, 이제 나가. 더 이상 볼 일 없어. 제가 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 사람이 문을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시원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우유를 꺼내서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3,500원짜리 우유였어요. 이제는 망설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달고 고소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어요. 자식 눈치도 안 봐요. 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허리 치료도 제대로 받고요.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새 친구들도 만났어요. 영자 씨, 요즘 좋아 보여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거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내 인생을 되찾았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3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쓸 거예요. 자식들 상속 걱정하지 않고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요. 당당하게 살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후회 없습니다. 창밖을 또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 잘 살 거야. 제가 말했어요. 다짐이었습니다. 매달 131만 원으로 품위 있게 살 거예요.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달고 고소했습니다. 행복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